안녕하세요. 네, 네이버의 윤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클로바 챗봇 빌더에 대해서 1시간 정도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챗봇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서치앤클로바의 플랫폼 비즈니스 소속이고요. 지금 현재 챗봇 비즈니스를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서드파티 디바이스의 PM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드파티 디바이스라는 거는 뭐 U+의 셋탑박스라든지 LG전자의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다양한 저희 스피커 말고 다른 기기에 이제 저희 클로바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총 4개의 세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클로바 챗봇 빌더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클로바 챗봇 빌더를 어디에 적용을 했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천한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클로바 챗봇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팁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로바 스피커에서 동작할 수 있는 간단한 챗봇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QR코드 띄워놓고 했었는데요. 거기 이제 보내주신 네이버 아이디를 기준으로 지금 아직 오픈되어 있지 않은 클로바 챗봇 빌더를 좀 오픈을 잠시 동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습에 관련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챗봇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는 좀 됐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챗봇이라는 단어가 작년부터 저를 굉장히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챗봇이 도대체 뭐길래 저를 맨날 이렇게 프로젝트 해라, 너무 좀 공부해라 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요. 챗봇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사람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인식하도록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 혹은 솔루션을 챗봇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스피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챗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들어있는 뭐 OK 구글이라든지 시리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챗봇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큰 범주를 VPA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Virtual Personal Assistant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챗봇이라는 용어는 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용어로는 좀 덜 쓰이고요. VPA라는 용어로 주로 많이 쓰입니다. 가상 개인 비서라는 용어인데요. 챗봇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챗봇은 VPA라는 큰 범주 안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같이 만들어 볼 이 챗봇은 이런 큰 범위의 챗봇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챗봇은 좀 작은 범위의 챗봇입니다. 앞에서 이제 옥상욱님께서 2시간 동안 열강을 해주셨는데요. 열강을 해주시면서 커스텀 익스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커스텀 익스텐션으로 만들어 오는 것도 결국엔 챗봇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과 다른 좀 작은 범위의 챗봇을 말씀드릴 거고요. 커스텀 익스텐션과의 차이점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서버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코딩이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여기서 개발을 잘 하시는 분 혹은 개발을 업으로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럼 반대로 이제 저는 헬로월드도 안 찍어봤다 라고 하시는 분은 몇 분 계시네요. 네. 대부분 아마 제 생각엔 반 정도는 이제 코딩을 하시는 분들일 것 같고 반 정도는 아마 개발만 봐도 내일 아냐 이렇게 제껴두시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클로바 챗봇 빌더를 활용을 하시면 개발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클로바 챗봇 빌더의 컨셉은 크게 보면 데이터만 있으면 개발자 아닌 일반 사용자도 챗봇을 만들고 서비스할 수 있는 쉬운 엔진과 툴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요 챗봇 빌더는 저희가 6월 중에 오픈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기능은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클로즈드 베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약간 아직 대중에게 오픈하기에는 좀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 대중에게는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6월 중에 오픈을 하게 되면 오늘 아까
아이디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강제로 오픈을 해드리지만 그거는 요 시간이 끝나면 닫힐 거거든요.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되면 또 어나운스가 될 거고 그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클로바 챗봇 빌더의 동작 구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기억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아까 요 비슷한 그림을 옥상훈님의 강의에서 보셨을 텐데요. 옥상훈님의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이 동작 구조에서 크게 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원래 이쪽에 있었던 서드파티 서버 개발 부분이 빠져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쪽 이제 노란 스피커 있는 부분은 채널이고요. 채널을 통해서 사용자의 발화가 들어오게 되면 그 발화를 클로바의 CK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발화를 분석을 해서 이 발화는 이 익스텐션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판단된 결과를 해당 익스텐션에 던져주게 됩니다. 그럼 그 익스텐션에서는 그 발화를 들어가지고 요거는 내가 처리를 해서 답변을 해야지라고 해서 답변을 주게 됩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챗봇 익스텐션에서 설정된 사용자의 발화 유형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클로바 CK는 그 답변을 받아서 스피커로 던져져서 챗봇이 동작을 완료하게 됩니다. 채널은 크게 이제 클로바 스피커가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라인 메신저도 채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네이버 톡톡도 하나의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클로바 챗봇 빌더의 특장점을 저는 한번 5가지 정도로 꼽아봤습니다. 이 5가지를 좀 쉽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클로바에 합류하기 전에 대형 이제 챗봇 2개를 PM으로 수행을 했던 적이 있고 좀 다양한 챗봇 빌더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챗봇 빌더를 사용해 본 경험으로 봤을 때 챗봇 빌더를 통해서 뭔가 챗봇을 만들 때 가장 약간 찜찜했던 점은 과연 이게 인공지능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도 내가 넣어줘야 되고요. 답변도 제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쵸? 뭐 그것까지는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지. 어차피 사람도 잘 못하는데 기계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서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막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20-30개 넣었죠. 그러면은 얘가 잘 알아들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막상 오픈을 해보면 얘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시면서 계속 그 챗봇에다가 질문을 계속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인텐트당 뭐 많게는 질문이 200-300개까지도 들어가야 좀 정확도가 70-80% 정도 나오는 챗봇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클로바 챗봇 빌더는 인텐트별로 예문이 10개에서 15개 정도만 들어가도 정확도 70-80% 정도의 그런 성능을 낼 수 있는 엔진입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이런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장점은요, 바로바로 테스트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챗봇 빌더는 바로바로 그 솔루션 안에서 뭐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뭐 대부분 웹에서 테스트를 하시죠. 근데 저희는 앱에서도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스피커에서도 바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시뮬레이션 해서 운영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운영해서 시뮬레이션 해서 바로바로 보고 틀린 걸 찾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게 저희의 강점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때그때 원하는 답변으로 바꿔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대부분의 챗봇 빌더들이 갖고 있는 뭐 기능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런 게 이제 어떨 때 쓰일 수 있냐면요.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그 홈페이지에 대한 FAQ를 응대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었다고 보시죠. 그러면은 질문이 이런 게 들어와요. 홈페이지가 안 들어가지는데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저희 홈페이지는 잘못될 리가 없으니까 그냥 그럴 때는 페이지가 로딩 중일 때는요, F5 또는 새로 고침을 눌러보세요 라고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서버가 죽었어요. 와스가 죽었거나 웹이 죽었거나 뭐 서버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런 멘트가 나가게 되면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챗봇 빌더에 들어와서 미리 만들어 놓은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장애가 발생했어요. 이런 멘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온을 시켜서 다시 학습시켜서 배포하면 바로바로 챗봇에서 그 답변이 나가게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게 저희 특장점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는 음성과 텍스트 둘 다 가능하다는 게 저희 강점입니다. 클로바 스피커에서 동작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했던 챗봇 빌더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성도 되고, 그리고 네이버가 갖고 있는 라인과 네이버 톡톡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챗봇 빌더들에서 보면 텍스트면 텍스트 하나만 지원을 많이들 하시고 음성을 지원하는 경우도 좀 있긴 한데, 음성을 지원하게 하려면 외부 API를 당겨서 사용해야 되거나, 아니면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API, 음성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 챗봇 빌더는 음성까지도 클로바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네 번째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장점인데요. 이 챗봇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다 보면, 처음에 만들어 놓으면 저희 기준으로는 한 80% 정도 얘가 답변을 하는 챗봇을 만들었어요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오픈해 놓고 보면 고객들이 물어보는 질문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황당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표현도 쓰네? 혹은 이렇게도 얘기들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사실 시스템을 오픈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베타 테스트를 돌려도 그런 이제 귀중한 고객의 실제 리얼 보이스들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챗봇을 일단 오픈해 놓고 보니까 와, 이런 표현들이 들어오네 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것들을 잘 이렇게 보면서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재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챗봇 세일즈를 예전부터 좀 하고 다녔었는데, 다닐 때마다 고객분들께서 항상 공격을 많이 하세요. 그게 무슨 인공지능이야. 사람이 다 넣는 걸. 얘가 알아서 학습하고 얘가 알아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좀 알아서 좀 얘가 똑똑해지고 할 수 없어 라고 많이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자비스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제 고객 앞에서 이제 차마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죠. 그래서 순화해서 좀 표현을 했던 게, 이제 인공지능 기계학습 방법 중에는 얘가 알아서 그냥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두 가지가 있는데,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얘가 뭘 공부해야 될지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엔 정답지를 주고 이게 정답지니까 학습을 해서 다음에 새로운 문제가 들어왔을 때 맞춰봐라는 개념이고, 비지도학습은 정답조차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알아서 학습해서 성장해 나가는 건데,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이 텍스트 분석에서는 정말 쓰기 어렵습니다.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는데, 이 비지도 학습으로 챗봇을 만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 정답이 나갔는데 고객이 질문을 했어요. 챗봇에다 대고 나 이거 뭐 좀 사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답이 나갔는데 이거에 대한 퀄리티를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알아서 학습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는 거죠. 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챗봇을 만들 때 저는 비지도 학습이 굉장히 당연히 필요하고, 지도 학습이 당연히 필요하고, 비지도 학습으로 무언가를 하기에는 아직은 기술 수준이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저희 클로바 챗봇 빌더도 마찬가지로 지도 학습 개념이고요. 물론 저희 엔진은 사전에 좀 미리 학습을 해놨어요. 클로바 챗봇 빌더에 들어가서 내가 인텐트를 입력을 하고 질문과 답변을 입력하기 전에, 그 전에 일반적인 코퍼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장들은 학습을 미리 해놓은 상태여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개에서 15개만 입력을 해도 충분히 잘 알아듣는 게 나오긴 했지만, 새로운 문장을 얘가 스스로 학습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지도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지도학습이 필요할 때 이 챗봇을 얼마나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판가름은 운영하는 관리자가 얼마나 학습을 다시 제대로 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로바 챗봇 빌더에는 이런 로그들을 확인해서 바로바로 인텐트에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장점 5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2번째로는 클로바 챗봇 빌더로 만든 챗봇에 대한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고객센터를 클로바에서 붙여놨습니다. 실제로 요거는 오픈돼서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클로바한테 클로바 스피커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네이버 고객센터 시작해줘 라고 한 다음에
나 패스워드를 잃어버렸어 라고 하면 어떻게 찾아라, 이런 것들을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클로바 스피커를 써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앱도 많이 쓰시나요? 클로바 앱도? 사실 클로바 스피커는 이게 화면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새로운 공지나 새로운 기능들이 보여지는 것들은 앱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앱에 보면 저희 이제 확장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 전 시간에 뭐 잘 설명해 주신 옥상훈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익스텐션들이 확장 서비스로 쭉 붙어 있는데요. 그 확장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네이버 고객센터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뭐 주요 서비스에 대한 FAQ, 주요 질의들을 저희가 학습을 해가지고 답변을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보성 챗봇으로 보고 있고요. FAQ는 뭐 이미 잘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뭐 몇 개가 되든지 학습을 시켜서 뭐 정답이 나가게 하는 거는 70~80%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동물 소리 번역기인데요. 요거는 옥상훈님께서 올해 만우절에 만들어서 챗봇 빌더를 통해서 만들어서 오픈하신 거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헤이 클로바, 멍멍이 시작해줘. 네이버 인공지능 챗봇 기술을 활용해 동물 소리를 번역해줍니다. 직접 그 동물의 소리를 들려주어도 됩니다만 사람이 동물 소리를 낸 것을 더 잘 알아듣습니다. 멍 또는 야옹하고 소리를 내어보세요. 멍멍. 좀 더 동물답게 소리를 내어주세요. 야옹. 고양이가 배고파합니다. 뭐 맛난 거 없을까요? 예,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재미 삼아서 만든 거고요. 뭐 실제로 저희가 네이버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뭐 동물의 소리를 분석한 건 아니고 챗봇 빌더를 통해서 간단하게 상훈님께서 아마 한 반나절 정도 걸쳐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 무슨 서버 필요 없이 질문과 답변 세트로 만들어 가지고 동작시킬 수 있는 이런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재미 위주의 챗봇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마케팅용 챗봇입니다. 이건 실제로 U+에서 활용을 했던 사례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이 대기하는 동안 U+에서 저희 이제 클로바와 제휴를 통해서 U+ 우리 집 AI를 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이 대기하는 동안 그 스피커를 통해서 상품 정보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챗봇 익스텐션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도 했었습니다. 챗봇이 마케팅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 스피커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외부에 보면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가시면 현대자동차의 신차가 나올 때마다 그 차처럼 행동하는 그런 챗봇이 있고요.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니로의 이제 성격을 가지고 챗봇을 만들어서 좀 이제 슈퍼볼 시즌에 만들어가지고 좀 이목을 끌었던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마케팅에도 쓰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챗봇이 뭔가 많은 걸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뭔가 결제까지 하고 뭐 이런 거 가능은 한데 좀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좀 재미 위주 그리고 마케팅도 괜찮은 하나의 채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적용 사례인데요. 요거는 네이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를 들어가셔서 블로그를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스마트봇에게 질문해 보세요. 예, 여기 들어가시면 이게 이제 네이버 톡톡에 묻혀놓은 그런 이제 챗봇인데요. 요것도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클로바 챗봇 빌더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아까 FAQ를 학습시킨 거는 동일하긴 한데 좀 인텐트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인텐트 수가 한 2,000개 정도 학습을 시켰고 하나의 인텐트당 평균적으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예문을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켰고 실제로 오픈을 해서 테스트도 해보니까 한 80%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와 관련된 질문을 얘한테 하면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콜센터 상담사를 완벽히 대체하는 챗봇을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다른 프로젝트를 했을 때도 고객분께서는 원하시기를 상담사를 대체하는, 그러니까 결국엔 종국에는 상담사 수를 줄이는 그런 챗봇을 만들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런 접근보다는 실제로 하나의 채널이 더 늘어난다라는 접근으로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콜센터 상담사를 대체한다고 써 있는데, 대체라는 개념보다 그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저희는 계속 응대를 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기억 상담 챗봇이 요즘에는 가장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정보성, 그리고 재미 위주, 마케팅, 그 다음에 기업 상담까지 저희가 사례를 갖고 있고, 아마 뭐 대부분 많이 보셨던 스타일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클로바 챗봇 만들기 팁입니다. 제가 챗봇 프로젝트를 좀 두 번 큰 거 두 건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갖고 있는 일천한 지식을 기반으로 좀 이런 챗봇 설계 절차를 가져가면 좀 실패할 확률이 적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챗봇을 일단 만들려고 하면 첫 번째로는 이 챗봇이 어디에 쓰일 거다라는 목적을 명확히 설정해야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 항상 끝이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우리 챗봇은 요만큼만 하면 돼 라고 하지만, 얘가 만들어져 가는 걸 보다 보면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다 보면 막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게 됩니다. 처음에는 IT 부서에서 챗봇을 만들기로 했는데 A 현업 부서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B 현업 부서에서도 우리도 해줘 라고 해서 또 붙죠. 그쪽 업무도 붙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인텐트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얘가 도대체 뭘 하는 챗봇인지 좀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끝까지 그거를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뭐 약간 얘가 뭔가를 대체하거나 얘가 우리 업무를 해줄 거야 뭐 이런 불명확한 목적보다는, 예를 들면 영화관에 챗봇을 만든다 하면 영화의 평점을 보여줄 거야 라는 목적, 혹은 사람들이 예매를 할 수 있도록 할 거야 라는 이것들 하나하나만 따로따로 챗봇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이 모든 기능을 하나의 챗봇으로 뭉뚱그려서 만들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시도하시는 것보다는 작은 목적을 설정하신 다음에 하나하나씩 넓혀가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챗봇은 인텐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멍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시험 볼 때 사지선다일 때랑 오지선다일 때랑 평균 점수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텐트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 챗봇이 뭔가 사용자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풀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개 중에 하나 찾는 거랑 이제 100개 중에 하나 찾는 것처럼 좀 약간 확률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목적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일단 초반에는 사용자의 실제 쿼리가 없는 경우에는 학습시킬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목적을 좀 명확히 줄여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답변 커버리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답변 커버리지를 결정하는 이유는 IT적인 이유가 좀 섞여 있어요. 답변 커버리지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프로젝트를 산정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뒷단에서 많이 딜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유플러스 분들도 좀 계시긴 하지만 유플러스의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챗봇한테 물어봐요. 나 요금 얼마 나왔어? 그러면은 챗봇이 답변을 하겠죠. 네, 35,000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게 목표인지 답변 커버리지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예, 고객님 청구요금은 아래 페이지를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로 할지, 이거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 사용자가 얼마나 요금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긁어와서 챗봇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가장 큰 장애물은 보안이죠. 이제 보안도 넘어가야 되고요. 기관계와 API로 연계를 해야 됩니다. 다 이제
IT 관련 이제 예산이거든요. 멤버스가 많이 들어가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초반에 설계하실 때 명확하게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요금만 보여줄 거야. 혹은 뭐 예매만 하게 할 거야 라고 해서 그러면은 그거를 실행시키기 위한 기간계 연계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네 라고 해서 이제 기간과 금액을 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비스 채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널은 뭐 되게 다양하죠. 페이스북도 있을 수 있고요. 라인도 있을 수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요. 그리고 자체 이제 홈페이지에 외부로 만들어 가지고 챗봇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앱에다가 동작을 시킬 수도 있죠. 그리고 클로바 스피커처럼 스피커에다가도 동작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결정을 잘해야 돼요. 하다 보면 이제 이거 페이스북에도 붙이면 안 될까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처음 설계 때부터 고려를 해야 됩니다. 채널별로 특성이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면 카드 형식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할 수 있는 캐러셀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지, 사용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재질이가 가능한지 안 한지, 이제 이런 기능들이 채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챗봇 만든다고 해서 페이스북 메신저한테 이런 기능 넣어주세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채널별로 기술적인 한계점을 명확히 파악을 하시고 결정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는 데이터 수집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그냥 감만 가지고 시작하시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해요. 상담원 녹취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상담원들이 수기로 적은 상담 메모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인사팀이나 뭐 이제 스태프 부서가 계속 처리했던 이메일도 하나의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사전에 양해를 받아서 다 이렇게 모아놓은 다음에 챗봇을 구축을 시작을 하시면 시나리오를 작업하고 나중에 학습을 시킬 데이터를 넣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상담 콜센터에서 들어온 STT 결과를 그대로 이제 챗봇에다가 적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사람이 이제 전화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랑 이게 이제 기계다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은 할 수 없지만 인풋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것들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은 이제 이거를 그럼 과연 누가 개발할 거냐라고 할 때 대부분 이제 IT 부서한테 넘기게 되죠. 개발이니까 IT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이 프로젝트는 실패하게 됩니다. 챗봇 같은 경우에는 현업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나리오를 IT 부서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업이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현업이 같이 프로젝트를 해야만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 아까 기업 상담 같은 경우는 그런 챗봇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상담사들과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상담사와 같이 하거나 그 상담사를 가르치는 코치가 있는 경우에는 뭐 베스트겠죠. 그 사람들하고 하면. 그런 식으로 현업과 항상 함께 하는 게 성공적인 챗봇 프로젝트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일단 챗봇 설계를 시작하시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좀 실패할 확률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인데요. 질문 유형을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인텐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공수를 들이고 같은 엔진을 쓴다 하더라도 아무리 튜닝을 해도 인텐트 추론 정확도에 굉장히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인텐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정확도를 높일지 낮출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팁을 좀 경험 베이스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일한 답변을 하는 질문은 하나의 의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뭐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A라는 서비스 신청 가능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예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하도록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예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A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줘 라는 소개 뭐 이런 쪽으로 다 묶어서 하나의 인텐트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텐트를 좀 개수를 줄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질문 유형별로 좀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됩니다.
어떠한 인텐트가 10개를 만약에 만들었는데요. 어떤 A라는 인텐트에는 내가 좀 애정이 있어요. 내가 좀 그쪽에는 업무도 옛날에 해봤고 그래서 지식이 많습니다. 거기다가는 인텐트의 예문을 막 200개 막 이렇게 학습을 시켰어요. 근데 한 5번째쯤 가니까 지치기도 했고, 예, 저는 그쪽 업무도 잘 모르고 해서 그쪽에는 한 10개 넣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출원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텐트별로 예문의 개수를 똑같이 맞추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문 유형별로 밸런스를 맞춘다는 의미는 어떤 표현을 넣을 때 인텐트에다 어떤 표현을 학습을 시킬 때 그 표현에 대한 뒷단에 서술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신청해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A라는 서비스 신청해줘, 그 다음에 B라는 서비스 신청해줘. 그래서 A 서비스 신청 인텐트 그리고 B 서비스 신청 인텐트 이 두 개의 인텐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학습을 막 시켰어요. 근데 A 서비스 신청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약간 독특한 케이스에 대한 예문을 A라는 인텐트에만 넣게 되면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독특한 표현이나 뭐 베리에이션은 인텐트별로 좀 통일되게 입력해 주시는 게 정확도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클로바 이제 챗봇 빌더를 사용을 하실 때 문어체보다는 구어체로 좀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이제 클로바 스피커에다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말을 할 때 책을 읽듯이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어체로 좀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도를 지녔지만 좀 다른 표현인 것들을 최대한 많이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여기 예시가 있는데요. 가입 문의에 대한 질문 예시는 회원 가입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멤버 등록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정 생성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를 지녔지만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 위주로 좀 잡아서 10개에서 15개를 등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패턴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 좀 치우쳐서 학습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에 꽂혀가지고 10개에서 15개 등록했는데 한 14개를 저 표현으로 다 했어요. 그리고 제일 끝에 계정 생성하고 싶어요 하나만 넣었어요. 그렇게 넣기보다는 계정 생성도 회원 가입과 약간 비슷한 비율로 들어가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들어 놓고 끝이다가 아니라 만들어 놓고 사용자 로그를 분석하신 다음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표현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얘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뭐 이상하게 못 알아듣네 라는 표현들이 있으면 깊게 고민하셔서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엔진의 특성을 따라서 요거는 약간 좀 이런 표현 때문에 못 잡았구나, 이 표현을 추가해서 넣어야지, 이런 것보다는 일단 그냥 때려 넣으면 그 비슷한 것들은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면서 꾸준히 이렇게 추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 유형은 인텐트를 이런 식으로 설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요거는 실제로 해보면 더 크게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 앞페이지에서요. 네. 어디까지 갈까요? 아니 아까 그 사례 보여주신 페이지. 네네. 회원 가입을 할래? 예. 지금 회원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멤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두 개 차이는 회원 가입이랑 멤버 등록이 두 가지만 차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어미 부분을 다르게 변화할 때는 1대1로 그 개수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어미 1대1로 맞춰주는 게 좋긴 한데 저희 엔진 특성이 실제로는 어미의 변화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형태소 분석을 했을 때 원형이 같다면 조사나 뒤에 이제 변형은 고려하지 않고 하나만 넣어도 학습은 잘 됩니다. 그러면 자연어 처리가 이제 네. 형태가 유사성으로 그걸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형태소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나누는 거예요? 둘 다 봅니다. 네. 문장 구조가 바뀌어도 네. 예, 알아듣습니다. 네, 그것도 알아듣습니다. 뭐 순서는 상관없는데요. 근데 이제 알려줘 회원가입과 회원가입 알려줘는 이제 실제로 나중에 분석해 보면 출원율이라는 수치가 떨어지잖아요. 그건 좀 다르게 되겠죠. 저희 엔진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제 챗봇 빌더들은 질문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답변까지도 같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답변을 또 어떻게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추론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한 구조긴 한데 오히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개에서 15개만 수르륵 넣으면 그냥 어느 정도 추론은 된다. 70, 80% 정도의. 네, 말씀해 주십시오. 플러스 쪽이라서 예. 비행 사용으로 좀 챗봇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네네. 인텐트 수가 좀 많은 게 문제였던 것 같긴 한데 예. B라는 인텐트와 B라는 인텐트가 키워드가 좀 겹치게 되면 어플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결화가 잘 찍히는데 A라는 인텐트, B라는 인텐트 둘 다 답이 A라는 거에 대한 답변으로 나오더라고요. 네네. 저희는 좀 시간이 없어서 뭐 B라는 인텐트를 삭제하고 그냥 다른 방안으로 넣긴 했는데 키워드가 겹치는 경우는 좀 답변이 잘못 나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부스팅을 요청을 해야 되는지 일단 뭐 부스팅 개념은 이제 얘가 음성 인식이 잘 안 될 때 쓰는 걸 것 같고요. 챗봇 설계하다 보면은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들어요. 거의 비슷한데 사실은 얘가 답변이 전혀 달라야 돼요. A라는 것과 B는 사람이 들으면 구분은 하는데 이거 딱 봐도 기계가 구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깊은 고민에 빠지긴 하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있으셨으면 이제 저희가 좀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시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서로 이제 좀 튜닝을 좀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저희 엔진 레벨에서 이제 저희 임계치도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면서 좀 튜닝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사람이 봐도 좀 헷갈릴 것 같은 서로 구분하기 어려운 질문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하나만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질문 한 가지. 네, 말씀하십시오. 절차 중에 서비스 채널을 고려한다고. 네네. 대부분 이제 그 B2B 쪽의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챗봇이 이제 상담이 불가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뭐 도움말을 준다든지 또는 뭐 상담을 연결한다든지 이제 버튼을 넣게 되는데 네. 그렇게 불가한 경우에 그런 거 말고 또 다르게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대개는 고객사에 네. 보면 특히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채팅 상담 많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상담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채팅이랑 챗봇이랑 연결을 해달라. 그런 니즈들이 있어요. 그럴 때 네이버는 어떻게 클로바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스펙트라 솔루션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채팅 상담을 하다가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챗봇하고 하다가 채팅 상담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많이 요청들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하나의 큰 플랫폼이고 저희가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외부 이제 고객사에게 챗봇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고려하지는 않고 있고요. 대신 이제 저희 같은 엔진을 가지고 네이버 이제 계열사 중에 NCP라고 있어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쪽에서는 저희 엔진을 가지고 SI 사업을 하십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그런 다양한 니즈들을 받아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클로바 이걸 쓰나요? 예, 같은 엔진을 사용합니다. 엔진만 같고요. 뒷단에 이제 채널을 붙이거나 뭐 다른 이제 부가적인 기능들을 붙이거나 하는 것들은 NCP에서 더 많이 붙이고 있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좀 비즈니스적으로 큰 의미 있는 챗봇을 만들어서 뭐 은행에 붙이고 뭐 그런 쪽보다도 저희는 그 스피커에서 잘 돌아가고 사람들이 스피커를 통해서 정보를 좀 잘 얻을 수 있는, 재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만들어서 오픈을 하는 거고, 예, B2B 쪽은 예, NCP요. 네. 그런 쪽에서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혹시 어, 그러신 거 있으신가요? NCP도 지금 저희도 아직 6월에 오픈하잖아요. 네, NCP는 오늘 오픈했어요. 근데 되게 이제 카카오 아이가 네네. 최근에 이제 4월달에 오픈 빌더 하면서 똑같이 이제 챗봇 빌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한 8개의 벤더들 기존에 챗봇을 개발하거나 플랫폼상에서 개발했던 벤더들을 따로 모아서 그쪽에서 예를 들면 뭐 여행 챗봇이라든지 뭐 예약 챗봇이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챗봇 비즈니스를 하려고 8군데를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벤더 협력사 파트너로 네네. 했던데 네. 클로바는 그런 비즈니스 그거하고 지금 좀 틀린가요? 비즈니스 방향이? 정확히 오늘 말씀하신 그 행사가 지금 그 그린팩토리에서 있습니다. 오늘.
네, NCP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NCP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파트너사들 모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저도 욕심 같아서는 제가 프로젝트 띄워서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제 롤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개발자 센터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네이버 개발자 센터에 들어가셔서 네이버 로그인 하신 다음에 클로바 플랫폼 콘솔 베타 요걸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요 페이지가 뜨는데요. 혹시 뒤에서 잘 보이시나요? 제가 전 시간에 뒤에 있었는데 좀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였는데 잘 보이시죠? 혹시 따라오시는 분은 저를 보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앞서 옥상훈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커스텀 익스텐션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한 번 더 들으신다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제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익스텐션들이 보이게 됩니다. 챗봇만 보이는 건 아니고요. 챗봇 익스텐션도 보이고 그리고 커스텀 익스텐션도 보이게 됩니다. 뭐 다양한 거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익스텐션 만들기를 합니다. 여기서 익스텐션 정보를 타입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챗봇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 언어는 한국어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익스텐션 아이디 적는 거는 앞서서 이제 옥상훈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거랑 똑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이게 테스트 할 때는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이걸 실제로 만들어서 배포를 할 목적을 갖고 계시면 되게 고려를 해서 되게 고민을 해서 쓰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만들어 볼게요. 제 아바타 역할을 할 수 있는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요게 익스텐션 아이디가 다른 이미 누군가가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만들면 이제 디플리케이션 책에서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고 익스텐션 이름은 뭐 여기서 중요한 건 호출 이름을 잘 정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호출 이름을 정하실 때는 클로바 앱에서 반드시 이게 이 클로바가 이 워딩을 제대로 알아듣나를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나만의 아바타라는 걸로 저는 호출 이름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클로바 앱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만의 아바타. 예, 잘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아바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익스텐션 이름은 호출어랑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제작사는 뭐 쓰시면 되고요. 본인 회사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 받으실 분을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테스터 아이디가 중요한데요. 옥상훈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의 아이디는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터 아이디에 등록이 되면 실제 리얼에 이제 심사 과정 거치지 않고서도 스피커에서 다 테스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운영에 배포된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입력을 해주시고 만들기 하면 됩니다. 원래 이제 커스텀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서버 연동 설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부분이 이제 비활성화 되어 있죠. 서버 연동 설정 없이 바로 넘어갑니다. 다음을 누르게 되면 익스텐션 스토어 노출 정보, 뭐 이제 게임 재미 누르시고 아무거나 적으면 됩니다. 심사를 목적으로 하시면 잘 적어주셔야 되고요. 예, 익스텐션 스토어용 발화 문장은 실제로 클로바 앱에 가시면 이제 확장 서비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이 확장 서비스를 호출하려면 이렇게 말해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넣는다고 해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하면 얘가 잘 알아듣고 이런 걸 세팅하는 게 아니고요.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름을 나만의 아바타라고 했잖아요.
나만의 아바타 시작해줘. 나만의 아바타 시작. 나만의 아바타 실행. 이렇게 예시를 적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은 제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구매 지불 기능 존재 여부는 없고요. 미성년자도 쓸 수 있고요. 이런 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장하면 끝나는데요. 커스텀 익스텐션과 마찬가지로 인터랙션 모델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인터랙션 모델, 인텐트를 등록하고 답변을 등록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제 나만의 아바타라는 챗봇이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챗봇은 만들어졌지만 아직 여기에는 인텐트도 없고 답변도 없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메뉴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좌측에는 이제 각각의 메뉴를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질문 및 답변이라고 해서 이거는 챗봇 빌더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챗봇 빌더는 질문을 따로 입력하고 답변을 따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저희 같은 케이스에는 인텐트, 질문이 이제 사실 인텐트인데 인텐트란 용어 자체가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워서 질문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등록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꺼번에 등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다가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요. 아직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픈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쉬운 용어와 쉬운 UI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 및 답변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죠. 만들 수 있는데 유용한 템플릿 추가하기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는 이제 실제 오픈하게 되면 한 10개 미만의 템플릿들을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템플릿을 클릭을 하면 제가 인텐트를 따로 만들거나 답변을 만들지 않아도 이런 뭐 빈칸만 채우면 되는 그런 템플릿이 딱 들어가서 뭐 처음부터 새로 다 하실 필요 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인텐트는 인텐트의 그룹도 저희가 그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단 그룹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름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룹 1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도 하나 또 만들게요. 요거는 인텐트에 대한 그룹은 저희가 관리의 편리를 위해서 좀 도입한 거고요. 그래서 이 인텐트 그룹 안에 들어가면 인텐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룹 1 안에 들어가면 사용자의 질문을 하나 넣어볼게요. 일단 제 소개를 하는 챗봇이고 제 아바타니까 이름이 뭐냐는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입력하는 질문이 인텐트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 문이라고 할게요. 이름 문이 인텐트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요거에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에 새로운 표현 문장들을 10개에서 15개를 입력을 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새로운 답변 추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많이 하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뭐야? 물음표 이런 것들은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너 이름이 뭐니? 이름을 알려줘. 이름 좀 알 수 있을까? 또 뭐 있을까요? 네? 뭐라고 불러야 돼? 뭐 자기소개 해봐.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확한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대답을 했을 때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략 제가 한 7개 정도 넣습니다. 그럼 답변을 추가해야죠. 답변은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설명드릴 거는 일단 기본 답변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 웹 앱 연결은 URL 링크를 같이 던져준다든지 하는 건데요. URL 링크를 던져줄 수 있는 채널은 일단 스피커는 안 돼요. 스피커에서 URL을 읊어줄 수는 없는 거니까 라인이라든지 톡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액션폼은 이름이 좀 저런데 이름은 좀 바꿀 계획이에요. 그래서 선택 답변이에요. 일단 답변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와인 추천해줘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얘가 어떤 와인이 좋습니다라고 바로 답변을 해도 좋지만 원하시는 게 뭐 화이트 와인이에요, 레드 와인이에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추천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 답변을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API 연계하는 부분입니다. 뭐 상세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뭐 이름이 뭐냐? 그러면 제 이름은 나만의 아바타예요 라고 한 다음에 엔터 치시면 저장이 됐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답변을 또 추가를 하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랜덤하게 이것 중에 하나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텐트를 만들고 답변을 넣은 다음에 학습을 하면 클로바 스피커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챗봇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하나만 있으면 제대로 학습이 좀 안 돼서요. 하나 좀 더 만들어 볼게요. 그룹 2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름 말고 뭐가 궁금할까요? 너 어디 사니? 집이 어디야? 주소 알려줘. 사는 곳이 어디야? 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이거 여러 개가 됐네요. 여기에 이제 표현을 넣고 챗봇 답변을 만들면 됩니다.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이제 학습을 하는데 한 10분 정도가 소요돼요. 뭐 이거 하나 학습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10개에서 15개의 문장만 입력을 해도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저희가 네이버에서 갖고 있는 수많은 코퍼스도 함께 학습을 하게 되고요. 네, 단어 사전도 같이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기다리신 다음에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는 곳은 이 설정에 들어가시면 첫인사 그리고 잘 모를 때 에러 장애 요 세 곳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첫인사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름이 클로바잖아요. 클로바야 그럼 얘가 띠링하고 하게 됩니다. 하나 해볼게요. 제가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헤이 클로바 점쟁이 문어 시작해줘. 안녕하세요. 저는 점쟁이 문어 파울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가 러시아 나오는 게 월드컵의 인사말이고요. 결과를 예측해드릴게요.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얘한테 뭐 한국하고 뭐 스웨덴하고 경기 결과 예측해줘 하면 답변하고요. 뭐 그런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만의 아바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헤이 클로바 윤영진 아바타 시작해줘. 안녕하세요. 윤영진님의 아바타입니다. 윤영진님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이름이 뭐야? 윤영진님과 똑같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아바타입니다. 너 몇 살이야? 몇 살 같아 보이세요? 35살 이상으로 보이면 이상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35살보다 어려 보이면 이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하.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멀티턴도 구현을 해놨고요. 뭐 이상 이하라고 대답하면 뭐 감사합니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삐지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챗봇을 좀 흥미 위주로 만들 수 있고요. 오픈하게 되면 따로 어나운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오셔서 만들어 보시고 갖고 계신 스피커나 클로바 앱에서 좀 재밌는 것들 만들어 보시고 이거 만들어 봤는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서 클로바 스피커를 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번 오픈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드시면 과감하게 이제 심사 신청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